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셜록 홈즈 회상록에 수록된 단편 실버 블레이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실버 블레이즈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하네만 왓슨, 내가 가봐야겠어. 어느 날 홈즈는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 가다니? 어디를 말인가? 다트무어, 킹스 파일랜드 말이야. 난 놀라지 않았다. 실은 잉글랜드 전역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기이한 사건에 아직까지 홈즈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었다. 내 친구 홈즈는 어제 온종일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찌푸린 채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담배 파이프에 제일 독한 검은 담배를 연신 채워 넣기만 했다. 내 말이나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발간되자마자 신문 배달꾼이 갖다주는 각종 신문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구석에 내던져버렸다. 홈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세상에서 홈즈의 추리 능력에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과제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웨식스 컵 경마대회 우승 후보인 경주마가 기이하게 사라지고 불행하게도 조련사까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래서 홈즈가 느닷없이 그 드라마 같은 사건 현장에 가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였다. 방해가 안 된다면 자네와 함께 가보고 싶군. 내가 말했다. 이복의 왓슨, 자네가 동행해 준다면 내게 큰 호의를 베푸는 거야. 자네한테도 시간 낭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네. 이번 사건의 특징들을 보니 유례없는 사건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이야. 마침 패딩턴 역에 기차를 타러 갈 시간이 됐군. 자세한 사건 내용은 기차 안에서 이야기하겠네. 자네의 멋진 쌍안경을 좀 챙겨줘. 1시간쯤 후 나는 엑서터를 향해 날아가듯 달리는 열차의 1등석 객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귀덮개가 달린 여행 모자는 날카롭고 진지한 홈즈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홈즈는 패딩턴 역에서 구한 방금 나온 신문들을 서둘러 훑어봤다. 내 등을 지난 뒤에야 마지막으로 읽은 신문을 의자 아래로 밀어 넣더니 나에게 시각 케이스를 내밀었다. 별탈 없이 잘 가고 있군. 홈즈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시속 약 85km로 달리고 있다네. 4분의 1 지점 이정표를 못 봤네만. 내가 말했다. 나도 못 봤어. 하지만 선로의 전신주가 약 55m마다 서 있으니까 간단히 계산했어. 자네도 존 스트레이커가 살해당하고 경주마 실버 블레이즈가 실종된 이번 사건을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텔레그래프와 크로니클에 실린 기사는 읽어봤지. 이런 사건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기존 증거들을 선별해 추리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건이야. 아주 보기 드문 사건이고 수법도 완벽한 데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참사야. 그러니 억측이나 어림짐작 혹은 가정이 넘쳐나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네. 이론가들과 기자들이 꾸며낸 말에서 사실의 기본 틀,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사실을 선별하기란 어려운 일이지. 따라서 확고한 근거를 세우고 나서 어떤 추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미궁에 빠진 사건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특이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화요일 저녁에 실버 블레이즈의 주인인 로스 대령과 이번 사건을 맡은 그레고리 경위 두 사람 모두에게서 협조 요청 전보를 받았다네. 화요일 저녁이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목요일 오전이잖아. 왜 어제 출발하지 않은 거야? 내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어, 왓슨.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쓴 회고록으로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더 자주 실수를 하지. 사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더구나 다트무어 북부처럼 주민들도 드문드문 거주하는 지역에서 말이야. 어제 줄곧 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렸어. 말을 훔친 자가 존 스트레이커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길 기다린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이 되어도 피츠로이 심슨이라는 젊은이를 체포한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든 거야.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어제 하루를 낭비한 건 아니라네. 가설을 세운 거로군. 그래서 어땠나? 적어도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실들은 파악했지. 하나하나 말해주겠네. 다른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없으니까. 게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지 않고서는 자네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없고 말이야. 홈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길고 가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짚어가며 우리를 여행길로 이끈 사건의 개요를 들려주었다. 나는 홈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쿠션에 기대어 시가를 피웠다. 실버 블레이즈는 유명한 경주마인 소모미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그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5년차 경주마야. 상을 차례대로 휩쓸어 로스 대령에게 안겨줬지. 참 운 좋은 마주야.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웨식스컵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 배당률은 3대 1이었어. 경마 애호가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최고인데다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다네. 그래서 낮은 배당률이라도 거액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 경마에 실버 블레이즈가 나오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건 분명해. 물론 로스 대령의 경마 훈련장이 있는 킹스 팔랜드에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 그래서 우승 후보인 실버 블레이즈를 보호하려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네. 조련사인 존 스트레이커는 로스 대령의 말을 탔던 기수로 체중이 불어나는 바람에 은퇴했다더군. 대령 밑에서 5년 동안 기수로 7년 동안 조련사로 일하면서 항상 열심히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고용인이었네. 그곳 시설이 말 4필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라 존 스트레이커 밑에서 일하는 마부는 3사람뿐이었어. 그중 1명씩 마구간에서 매일 밤 경계를 서고 나머지 2사람은 다락방에서 잠을 잔다더군. 3사람 모두 착실하고 말이야. 결혼한 존 스트레이커는 마구간에서 약 200m쯤 떨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지. 아이는 없이 하녀만 1명 두고 아쉬운 것 없이 살았어. 주변은 인적이 드물지만 북쪽으로 대략 800m 떨어진 곳에 깨끗한 다트무어 공기를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과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해 테비스톡의 한 건축업자가 지은 별장들이 모여있지. 테비스톡은 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또다시 3km가량 가면 규모가 더 큰 케이플턴 경마 훈련장이 있다네. 그곳은 백워터경의 소유인데 사일러스 브라운이란 사람이 관리하고 있지. 그 밖에 다른 쪽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또 돌아다니는 집시들만 몇몇 살고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가 참사가 일어난 지난 월요일 밤의 전반적인 상황이야. 그날 저녁 평소처럼 훈련 후 말들에게 물을 주었고
9시에는 마구간 문단속을 했어. 네드 헌터라는 마부가 경계를 서는 사이 다른 마부 2명은 걸어서 조련사의 집으로 가 저녁을 먹었지. 9시가 조금 지나자 하녀인 에디스 백스터가 저녁 식사로 양고기 카레 요리를 마구간에 가져다 주러 갔지. 마구간에 수도 시설도 있었고 근무 중인 마부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게 규칙이라 술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더군. 아주 어두웠던 데다 탁 트인 황무지의 난길을 따라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하녀는 랜턴을 들고 갔다고 했어. 마구간까지 약 30m쯤 남았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에디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어. 랜턴에서 나오는 둥그랗고 노란 불빛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회색 트위드 정장에 납작한 천모자를 썼고 행동은 신사다워 보였지.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에 각반을 덧대고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하지만 무엇보다 창백한 얼굴과 초조한 듯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고 하네. 나이는 30을 넘어 보였다더군. 여기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남자가 물었지. 황무지에서 잘 수밖에 없겠다고 마음먹은 차에 우연히 랜턴 불빛을 봤습니다. 여긴 킹스파일랜드 경마훈련장 근처예요. 에디스가 대답했지. 정말입니까? 거참 뜻밖의 행운이로군. 그 남자가 이렇게 외쳤어. 그리고 마부가 훈련장에서 매일 밤 혼자 잔다고 들었습니다. 손에 든 건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저녁거리겠군요. 새 드레스 값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정도로 도도한 건 아니시겠죠?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조끼 주머니에서 접혀있는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어. 이걸 오늘 밤 마부에게 확실히 전해주기만 하면 최고로 예쁜 드레스를 살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심각한 투로 말하자 에디스는 겁을 먹고 재빨리 마구간에 항상 음식을 넣어주는 창문을 향해 달렸어.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헌터는 안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 에디스가 조금 전 일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 안녕하시오. 남자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만. 하녀가 단언하길 남자가 황무지에서 자신에게 주려던 종이 뭉치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어서 비어져 나온 기퉁이가 보였다더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헌터가 물었어. 자네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일이지. 상대방이 말했어. 이곳에 웨식스컵에 출전할 말 2필이 있잖나. 실버 블레이즈와 베이어드 말일세.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걸세. 부담 중량을 조정하면 베이어드가 실버 블레이즈보다 약 1km에 100m를 앞선다던데. 그래서 여기 마구간 사람들은 베이어드에게 돈을 걸었다는 게 사실인가? 됐어. 당신도 그 빌어먹을 경주마 염탐꾼이군. 헌터가 소리쳤어. 헌터는 킹스 파일랜드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여드리지 하고 말하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개를 풀어놓으려 마구간으로 뛰어갔어. 하녀 에디스는 집으로 피했지. 그런데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수상한 남자가 창문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더군. 하지만 잠시 뒤 헌터가 사냥개를 데리고 달려나오니 그 남자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 훈련장 건물들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 잠깐, 마부 청년이 마구간에서 개를 끌고 달려나올 때 문을 잠그지 않았나? 내가 물었다. 대단해 왓슨, 훌륭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풀려고 어제 다트무어로 특별 전보를 띄웠어. 마부 청년은 문을 잠갔다고 하더군. 게다가 말이야, 창문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고 하는군. 헌터는 동료 마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조련사 스트레이커에게 전가를 보내 이 일을 보고했지. 스트레이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지만
심각한 일임을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봐. 스트레이커 부인이 새벽 1시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라는 거야.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스트레이커는 말들이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마구간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오겠다고 대답했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려 스트레이커 부인은 집에 있으라며 남편을 말렸어. 그렇게 아내가 애원해도 커다란 방수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고 하더군. 스트레이커 부인은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걸 알았다네. 부인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하녀를 불러 마구간으로 가봤어. 마구간 문은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 헌터는 의자 위에 웅크린 채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였지. 실버 블레이즈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조련사 또한 어디에도 없었어. 여물을 써는 다락에서 잠자고 있던 마부 2사람을 서둘러 깨웠지. 둘 다 깊이 잠드는 편이라 간밤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 헌터는 아무리 봐도 독한 약에 취한 게 분명했어.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휴식을 취해 회복하게 놔두고 2 마부와 2 여인이 사라진 조련사와 말을 찾으러 달려나갔지. 4사람은 그때까지도 조련사가 아침 일찍 말을 훈련시키려고 끌고 나갔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 하지만 주변 황무지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집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봐도 사라진 말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지. 도리어 자신들이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음을 예고하는 뭔가를 보게 되었어. 마구간에서 약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존 스트레이커의 외투가 가시 금작화 덤불에 걸려 나부끼고 있었지. 바로 그 너머에 사발 모양으로 움푹 꺼진 땅에서 불쌍한 조련사가 시체로 발견됐어. 피해자는 무거운 흉기로 잔혹하게 가격당해 두개골이 부서졌고 허벅지에도 부상을 입었어. 길고 예리하게 잘린 상처로 보아 아무래도 아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게 분명하다고 하더군. 하지만 스트레이커는 가해자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게 틀림없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은 칼자루에까지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왼손에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실크 넥타이를 움켜쥐고 있었거든. 하녀는 그 넥타이가 전날 밤 마구간을 찾아온 수상한 남자가 메고 있던 거라고 기억해냈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헌터도 그자가 넥타이 주인임이 확실하다고 했다네. 그러면서 그 수상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다가 양고기 카레에 약을 타 경비를 느슨하게 만든 거라고 확신했지. 그리고 사라진 말은 운명을 가른 구덩이 밑바닥 진흙에 남은 많은 증거로 보아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어.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실종 상태인 건 여전하지.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다트모어의 모든 집시들이 빈틈없이 수색하고 다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상태야. 마지막으로 마부가 남긴 저녁 식사에서 상당량의 아편 분말이 검출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 그날 밤 조련사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말이야. 이상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들이네. 억측은 전부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야. 이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할게. 이번 사건을 담당한 그레고리 경위는 대단히 유능한 경찰관이야. 상상력을 갖추기만 했다면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었을 걸세. 그레고리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혐의가 짙은 그 수상한 남자를 즉시 체포했지. 그자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조금 전에 말했던 별장촌에 사는 사람이었거든. 피츠로이 심슨이라는 자였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경마의 거금을 탕진하고 현재는 런던의 도박 클럽에서 다소 점잔을 빼며 조용히 막권을 팔면서 먹고 살았다더군.
심슨의 도박 장부를 조사해보니 5,000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우승 후보인 실버 블레이즈의 상대 경주마에 걸었다는 게 밝혀졌지. 피츠로이 심슨은 체포되자마자 킹스 팔랜드의 경주마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다트무어에 갔다고 자진해서 진술했어. 케이플턴 마구간에서 사일러스 브라운이 맡고 있는 2위 우승 후보인 데즈버러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다고 하더군. 전날 밤 목격자들이 증언한 자신의 행적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악의는 없었다면서 그저 자기가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어. 넥타이를 눈앞에 들이대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살해된 남자가 왜 자신의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지. 심슨의 젖은 옷은 전날 밤 폭풍우가 부는데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손잡이를 나부로 묵직하게 만든 심슨의 페낭 로이어 지팡이는 여러 차례 내리치면 조련사를 죽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만한 무기라고 하네. 그런데 말이지. 스트레이커의 칼 상태로 보면 가해자들 중 적어도 한 명에게는 상처가 남았을 텐데 심슨의 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어. 간략하게 다 말한 거야, 왓슨. 실마리가 될 만한 생각을 말해준다면 대단히 고맙겠네. 홈즈가 특유의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들려준 이야기를 나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다. 대부분은 알고 있던 사실들이었지만 나는 각각이 가진 상대적 중요성이나 서로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넌지시 말했다. 스트레이커의 몸에 있는 날카롭게 베인 상처는 뇌 손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칼에 베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야. 개연성이 있어. 라고 홈즈가 말했다. 그럴 경우 피의자를 변호할 유리한 증거 하나가 사라지는 거지. 아직까지도 경찰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있는지를 통 모르겠군. 내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설명해도 반대에 부딪힐 걸세. 내 친구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피츠로이 심슨이 분명 오로지 말을 훔칠 작정으로 마부에게 약을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 여벌 열쇠를 구해서 마구간 문을 열고 말을 끌고 갔다고 경찰은 믿고 있는 것 같아. 실버 블레이즈의 말 굴레도 없어졌는데 경찰은 틀림없이 심슨이 씌웠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마구간 문을 열어둔 채 황무지로 말을 끌고 나가다가 조련사와 맞닥뜨렸거나 뒤따라온 조련사에게 붙잡혔다는 거야. 당연히 싸움이 벌어졌겠지. 심슨은 묵직한 지팡이로 조련사의 머리를 내리쳤어. 스트레이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작은 칼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말이지. 그 다음 심슨은 말을 비밀 장소로 끌고 가 숨겼거나 그게 아니면 몸싸움 도중에 말이 달아나 지금쯤 황무지를 헤매고 있을 거야. 이상이 경찰이 생각하는 사건의 전말이야. 이건 전혀 있음직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설명들도 모두 가능성이 희박해. 하지만 일단 현장에 가서 아주 신속히 이 사건을 조사해 볼 예정이야. 그때까지는 현재 수사 상황에서 더 진전을 볼 수 없어. 우리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작은 마을인 테비스톡에 도착했다. 다트무어라는 넓은 원형 지역의 한 복판에 있어 방패에 박힌 돌기처럼 보이는 지역이었다. 두 신사가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머리칼과 턱수염이 사자 갈기 같고 연한 푸른색 눈동자는 기이하게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에 행동이 민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프로코트 차림에 각반을 덧대고 잘 손질한 구렛나루에 외눈 안경을 쓰고 있었다. 키가 큰 사람은 잉글랜드 수사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레고리 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유명한 경주마의 마주인 로스 대령이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기쁩니다, 홈즈 씨. 로스 대령이 말했다. 여기 그레고리 경위께서 가능한 한 생각나는 조치는 다 취했어요. 하지만 가엾은 스트레이커의 원한을 풀어주고 내 말을 되찾기 위해 나 또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었나요? 홈즈가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밖에 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홈즈 씨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건 현장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으니 마차를 타고 가면서 사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뒤 우리 일행은 편안한 랜도 마차에 앉아 고풍스럽고 옛 느낌이 물씬 풍기는 데본셔 시가지를 지나 달려갔다. 그레고리 경위는 사건에 몰두한 나머지 끊임없이 말을 쏟아놨고 홈즈는 이따금씩 질문이나 감탄사를 던졌다. 로스 대령은 모자를 앞으로 기울여 눈 위까지 당겨 쓴 채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두 수사관의 대화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그레고리 경위는 홈즈가 기차 안에서 예견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자신의 가설을 상세히 설명했다. 수사망이 피츠로이 심슨 주변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게다가 나부터도 그자가 우리가 찾는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순전히 정황 증거뿐이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커가 쥐고 있던 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러지면서 자신의 칼에 상처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오는 도중에 내 친구 왓슨 선생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심슨이라는 자에게는 불리하겠네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심슨에게는 칼도 없고 상처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자에게 확실히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실버 블레이즈의 실종에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마부 청년의 음식에 아편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분명히 폭풍우가 불 때 밖에 있었으며 묵직한 지팡이로 무장한 상태였던 데다 그자의 넥타이가 피살자의 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시몬 앞으로 데려가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정도 증거라면 수완 좋은 변호사는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요. 홈즈가 말했다. 심슨이 말을 마구간 밖으로 끌어낸 이유는 뭘까요?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면 왜 마구간 안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심슨에게서 마구간 열쇠를 발견했습니까? 아편 분말을 판 약재사는 누구죠? 무엇보다 그 지역 지리의 어두운 심슨이 말을 어디에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나 유명한 말을 말입니다. 한여를 시켜 마부 청년에게 전하려고 했던 종이는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10파운드짜리 지폐였다고 합니다. 심슨의 지갑에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질문들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심슨은 이곳 지리에 어둡지 않아요. 여름철에 2차례 테비스톡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편은 런던에서 구해왔을 겁니다. 열쇠는 쓰고 나서 버렸을 거고요. 말은 황무지에 있는 깊은 구덩이나 오래된 광산 안에 있을 겁니다. 넥타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의 물건이라고 인정했지만 잃어버렸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나 심슨이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또 발견했습니다. 홈즈가 귀를 바짝 기울였다. 사건이 벌어진 월요일 밤 살해 현장으로부터 약 1.5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집시 무리가 야영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집시들은 다음 날인 화요일에 떠나버렸죠. 심슨과 그 집시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심슨이 말을 집시들에게 넘기려고 가다가 스트레이커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말은 지금 집시들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집시의 행방을 쫓아 황무지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테비스톡에 있는 마곡간과 헛간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반경 약 15km 이내는 다 뒤졌죠. 꽤 가까이에 경마 훈련장이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과해버리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훈련장에는 데즈버러라는 말이 2위 우승 후보라 그곳 사람들도 실버 블레이즈의 실종에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곳 조련사인 사일러스 브라운은 이번 경마에 거액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또 죽은 스트레이커와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플턴 마국간의 조사에도 사일러스 브라운을 이번 사건과 연관지을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심슨이라는 자가 케이플턴 마국간의 이득과 관계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홈즈가 등을 뒤로 기댔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몇 분 뒤 마차는 길가에 있는 붉은색 벽돌주택 앞에 섰다. 처마가 돌출된 아담하고 깔끔한 집이었다. 울타리를 두른 작은 박목장을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회색 귀화를 얹은 기다란 별채가 있었다. 다른 모든 방향으로는 황무지가 가볍게 살랑거리고 있었는데 시들어가는 양채 식물 때문에 청동색으로 물든 채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테비스톡의 첨탑 건물들과 서쪽에 모여있는 주택들만이 지평선을 가리고 있었다. 그 주택들이 케이플턴 마국간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홈즈를 빼고 일행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내렸다. 홈즈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계속 등을 기댄 채 혼자만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내가 홈즈의 팔을 툭툭 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분주히 일어나 마차에서 내렸다. 실례를 했군요. 약간 놀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로스 대령을 향해 홈즈가 말했다. 잠시 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홈즈가 두 눈을 반짝이며 흥분을 애써 감추는 태도를 보고 내 친구가 단서를 잡았다고 나는 확신했다. 내게는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홈즈가 어디서 실마리를 얻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범행 현장으로 가고 싶으시겠죠, 홈즈 씨.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여기 잠시 머물면서 한두 가지 사소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스트레이커의 시신은 이곳으로 옮겨놨겠죠? 네, 그렇습니다. 2층에 안치했습니다. 내일 검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로스 대령님, 스트레이커 씨는 수년 동안 대령님 밑에서 일했죠. 언제나 훌륭한 고용인이었죠. 그레고리 경이 사망 당시의 소지품 목록을 만들어 놨겠죠. 따로 모아 거실에 두었습니다. 가서 보시죠. 잘 됐군요. 우리는 줄지어 거실로 들어가 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러는 사이 그레고리 경위는 네모난 양철 상자를 열어 여러 가지 작은 물건들을 우리 앞에 꺼내놨다. 짧은 밀랍 성냥 한 갑, 5cm 크기의 수지 양초, ADP 브라이어 파이프, 길게 자른 씹는 담배 반온스가 든 물개의 가죽 주머니, 금줄이 달린 은시계, 1파운드짜리 금화 5개, 알루미늄 필통, 종이 몇 장, 칼자루를 상하로 만든 칼. 칼은 정교하고 단단한 칼날에 런던 바이스사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주 보기 드문 칼이군요. 홈즈가 칼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핏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피살자가 발견됐을 때 쥐고 있던 바로 그 칼이겠군. 왓슨, 이런 종류의 칼은 자네가 전문 아닌가? 의사들이 백내장 메스라고 부르는 칼이야. 내가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까다로운 수술을 위해 만든 매우 정교한 칼날이야. 굳은 일을 하러 집을 나선 사람에게 어울리는 물건은 아니지. 특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시신 옆에서 발견한 원형 코르크 판으로 칼끝이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스트레이커 부인이 그 칼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고 남편이 방을 나서면서 챙겼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무기론 빈약하지만 아마도 그 순간 손에 들 수 있는 무기로는 이게 제일 나았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 종이 쪽지들은 뭔가요? 3장은 건초 판매상이 발행한 영수증이고 1장은 로스 대령이 지시사항을 적은 편지입니다. 나머지는 본드 스트리트의 의상실 마담 르시리에에서 윌리엄 더비시 앞으로 보낸 37파운드 15실링짜리 청구서입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의 말에 따르면 더비셔는 남편의 친구인데 가끔 더비셔 앞으로 가야 할 편지가 이곳으로 오기도 한답니다. 더비셔 부인은 취향이 약간 사치스럽군요. 홈즈가 청구서를 흘낏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성복 한 벌에 22기니는 상당히 많은 돈이죠.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범행 현장으로 가봅시다. 거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그레고리 경위의 소매를 가만히 붙잡았다. 여인의 수척하게 여인 얼굴과 간절한 표정에서 최근에 겪은 일로 인한 공포심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범인들이 잡았나요? 그들을 찾으셨어요? 스트레이커 부인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물었다. 아직입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하지만 여기 홈즈 씨가 도와주시려고 런던에서 오셨어요.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언젠가 플리머스에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보셨어요. 이런, 확실히 만났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타조 깃털 장식이 달린 비둘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에게는 그런 옷이 없답니다, 선생님. 부인이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의문이 풀리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내 친구는 부인에게 사과하고 나서 그레고리 경위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황무지를 조금 가로질러 걸어가자 시체가 발견되었던 움푹 파인 곳에 도착했다. 가장자리에는 피살자의 외투가 걸려있던 가시 금작가 덤불이 있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외투가 가시 금작가 덤불 쪽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 놓아둔 거겠군요. 네,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군요. 땅을 보면 발자국으로 뭉개진 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요일 밤 이후에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모양이군요. 여기 한쪽에 매트를 깔아놓고 우리 모두 그 위에만 서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가방에 스트레이커가 신었던 부츠와 피츠로이 심슨의 신발을 한 짝씩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실버 블레이즈의 편자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경이 오늘은 활약이 대단하군요. 홈즈는 가방을 받아들고 구덩이로 내려가면서 가운데 쪽에 더 가깝게 매트를 밀었다. 그런 다음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엎드려 손에 턱을 기댄 후 눈앞에 놓인 발자국으로 뭉개진 진흙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여기, 홈즈가 말했다. 이건 뭘까요? 반쯤 탄 밀랍 성냥이었다. 진흙투성이라 얼핏 보면 작은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 어째서 나는 못 보고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진흙에 파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난 이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것뿐이고. 네?
밀랍 성량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가방에서 부츠를 꺼내 하나씩 땅바닥에 있는 발자국과 비교해 봤다. 그러더니 움푹 파인 땅의 가장자리로 엉금엉금 올라가 양채 식물과 덤불 사이를 기어다녔다. 이것 말고 다른 흔적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제가 사방으로 대략 100m 이내의 땅을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그렇군요. 홈즈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례하게 다시 살펴볼 순 없죠.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황무지를 좀 걷고 싶군요. 내일 수사를 시작할 지역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 편자는 제 행운의 주머니에 넣어두겠습니다. 내 친구 홈즈가 아무 말 없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초조한 기색을 보이던 로스 대령은 자신의 시계를 흘낏 쳐다봤다. 경위,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로스 대령이 말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가 몇 가지 있소. 특히 사람들을 위해 대회 출전마 명단에서 실버 블레이즈의 이름을 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요. 당치 않습니다. 홈즈가 결연하게 외쳤다. 제가 명단에서 빠지지 않게 할 겁니다. 로스 대령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소, 홈주 씨. 가엾은 스트레이커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죠. 다 같이 마차를 타고 테비스톡으로 갑시다. 로스 대령이 그레고리 경위와 돌아가자 홈즈와 나는 황무지를 천천히 걸었다. 해는 케이플턴 마구간 너머로 지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고 비탈진 평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마른 양채 식물과 가시나무들은 저녁 노을빛을 머금어 진한 젓갈색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내 친구에게는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도 아무 소용없었다. 왓슨, 이렇게 하려고 하네. 마침내 홈즈가 말을 꺼냈다. 존 스트레이커를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데 열중할 거야. 그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이나 그 후에 말이 달아났다고 한다면 녀석은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말이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지. 내버려두면 본능을 따라 킹스 팔랜드로 되돌아갔거나 케이플턴으로 건너갔을 거야. 어째서 황무지 위를 제멋대로 뛰어다니겠어? 그랬다면 지금쯤 틀림없이 눈에 띄었을 걸세. 집시들이 무슨 연유로 실버 블레이즈를 데려가겠나. 경찰이 성가시게 하는 게 싫어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만 들어도 자리를 뜨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집시들은 그런 명말을 팔 수도 없어. 실버 블레이즈를 끌고 가면 큰 위험만 떠안을 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지. 불보듯 뻔한 일이야. 그런 말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좀 전에 말했잖나. 킹스 팔랜드나 케이플턴으로 간 게 틀림없다고. 그런데 킹스 팔랜드엔 없어. 그러니까 케이플턴에 있는 거지. 도움이 될 가설로 생각하고 어디로 이끌어줄지 두고 보자고. 그레고리 경위가 말한 대로 이 부근의 황무지는 아주 단단하고 메말라 있어. 하지만 케이플턴 방향으로는 낮아지는군. 저기 너머에 길게 움푹하게 꺼진 곳이 있는 게 보이는군. 거긴 월요일 밤에 분명히 아주 축축했을 거야. 추정이 맞는다면 말은 저곳을 지나갔을 테고 우리가 말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장소라는 뜻이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걷다가 몇 분 뒤 홈즈가 말한 움푹하게 꺼진 땅에 이르렀다. 홈즈의 부탁으로 나는 경사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내려갔고 내 친구는 왼쪽으로 내려갔다. 쉰걸음도 가기 전에 홈즈의 고함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홈즈가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홈즈 앞에 있는 무른 땅바닥에 말의 발자국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낸 편자는
땅바닥의 발자국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상상력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일세. 홈즈가 말했다. 그레고리에게 부족한 게 이런 자질이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마음에 그려보고 추정한 대로 행동에 옮기고 우리가 옳다는 걸 알아내지. 계속해서 가보세. 우리는 질퍽한 땅을 지나 건조하고 단단한 풀밭을 약 400m쯤 걸었다. 그러자 비탈진 땅이 나왔고 실버 블레이즈의 발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러고 나서 약 800m를 걷는 동안에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결국 케이플턴에 아주 가까이 이르자 다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홈즈였다. 홈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서 땅을 가리켰다. 말 발자국 옆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여기 올 때까지는 혼자였는데 내가 소리쳤다. 정말 그렇군. 여기서부터는 혼자가 아니었어. 이건 뭐지? 두 종류의 발자국이 휙 돌아 킹스 팔랜드 방향으로 향했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어 나에게 신호를 주었고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갔다. 홈즈는 발자국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느 방향을 언뜻 봤다가 놀랍게도 똑같은 발자국이 반대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봤다. 잘했네 왓슨.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홈즈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수고를 덜었군. 아니면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 와야 했을 거야. 되돌아온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발자국은 케이플턴 마구간의 정문으로 이어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끊겼다. 마구간 가까이로 걸어가자 마부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여기서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마부가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조끼 앞주머니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찔러 넣으며 내일 새벽 5시에 들르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주인장 사일러스 브라운 씨를 만날 수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이시니 누군가 나와 있다면 그분일 겁니다. 저기 오고 계시니 선생님 질문에 직접 답을 해주시겠군요. 아니, 안 됩니다. 이 돈에 손대는 걸 보시면 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중에 받도록 하죠.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낸 반크라운짜리 동전을 도로 집어넣었을 때 험악하게 생긴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손에 든 수렴용 말채찍을 흔들며 마구간 정문에서 성큼 걸어 나왔다. 뭐 하는 건가 도슨?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게. 하던 일이나 계속해. 그리고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선생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군요. 10분이면 됩니다. 홈즈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 없어. 외부인 출입 금지란 말이오.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개를 풀어놓겠소. 홈즈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험상궂은 조련사의 귀에다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조련사는 움찔 놀라더니 관자놀이까지 뻘겋게 달아올랐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조련사가 고함을 질렀다. 좋아요. 여기 남들 앞에서 따져볼까요? 아니면 응접실에서 얘기할까요? 그러고 싶으시면 들어오시오. 홈즈가 생긋 웃었다. 혼자 오래 두지 않겠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 브라운 씨,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20분 뒤 붉은 저녁 노을은 희미해져 하늘이 잿빛이 되자 홈즈와 조련사 사일러스 브라운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 짧은 시간에 사일러스 브라운에게 일어난 것만큼 급작스러운 변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반짝이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으며 손은 심하게 떨려 말 채찍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내 친구 옆에서 굽실거리고 있었다.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빠짐없이 해놓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홈즈가 사일러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상대방은 홈즈의 눈에서 위협하는 기운을 느끼고 훔짓 놀랐다. 그럼요.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거기 반드시 나갈 겁니다. 원래대로 바꿔놓을까요? 홈즈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바꾸지 마세요. 어떻게 할지는 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속임수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그럼요. 믿어주십시오.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좋아요. 믿겠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죠. 홈즈는 상대방이 떨리는 손으로 청한 악수를 무시하고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킹스 팔랜드로 향했다. 사일런스 브라운이라는 주인장 말이야. 그자보다 거만하고 겁 많고 비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그럼 그자가 실버 블레이즈를 데리고 있는 거야? 고함을 지르며 발뺌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날 아침 그자의 행적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더니 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더군. 물론 자네도 발자국 앞이 특이하게 각진 모양을 봤을 걸세. 사일러스 브라운의 부추가 정확히 일치하더라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런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사일러스 브라운에게 이야기해줬지. 브라운 씨 당신은 평소 습관대로 제일 먼저 일어나 나왔다가 황무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낯선 말을 봤어. 황무지로 나가서 말에게 다가갔다가 실버 블레이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인 하얀 이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 자기가 돈을 건 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우연히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말이야. 당신은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킹스 팔랜드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 그런데 때마침 경마가 끝날 때까지 말을 숨겨놓자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던 거야. 그래서 말을 다시 끌고 와서 케이플턴에 감췄어.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상세하게 들려주자 그자는 체념하고 무사히 빠져나갈 궁리만 하더군. 하지만 경찰이 케이플턴 마구간도 수색했을 텐데 그자같이 경험 많은 경마 사기꾼은 술수가 다양하지. 하지만 실버 블레이즈를 그자의 수중에 두는 게 걱정되지 않나? 말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사일러스 브라운은 실버 블레이즈를 애지중지하며 지킬 거야.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사히 말을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거든. 로스 대령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를 베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 그 문제는 로스 대령에게 달린 문제가 아닐세.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할 테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야. 사립탐정의 특권이지. 왓슨, 자네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 대령의 태도가 약간 거만하더군. 이제 대령을 이용해서 조금 재미있는 일을 꾸며볼까 해. 대령에게 실버 블레이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물론이지. 자네의 허락 없이는 말하지 않겠네. 이 일은 누가 존 스트레이커를 살해했는가 하는 문제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야. 그럼 자네는 그 살인사건에 전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그 반대일세. 밤 열차편으로 런던으로 돌아가자고. 나는 내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데본셔에 불과 몇 시간밖에 있지 않았다. 게다가 훌륭하게 첫 발을 내디딘 수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홈즈에게서 그 이상 어떤 말도 듣지 못한 채 존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돌아왔다. 로스 대령과 그레고리 경위는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와 제 친구는 야간 급행 열차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름다운 다트모어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마셨더니 좋았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고 로스 대령은
비웃는 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그럼 가엾은 스트레이커의 살인범을 체포하는 일은 단념하시는 거군요.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도처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실버 블레이즈가 화요일 경마에 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수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트레이커 씨의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레고리 경위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홈즈에게 건넸다. 이런 그레고리 경위, 내가 뭘 원할지 벌써 알고 있군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정말이지. 런던에서 온 사립 탐정에게 약간 실망했소. 내 친구가 거실을 나가자 로스 대령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탐정이 도착하고 나서 그 이상 진척된 게 없잖소. 적어도 대령의 말이 출전할 거라는 보장은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렇군요. 홈즈 씨가 보장해 주긴 했죠. 로스 대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보다는 내 말을 되찾고 싶소. 내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대꾸하려던 차에 홈즈가 거실로 들어왔다. 자, 신사 여러분, 홈즈가 말했다. 테비스톡으로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일행이 마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한 젊은 마부가 마차 문을 잡아주었다. 홈즈는 불현듯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몸을 앞으로 숙여서 마부의 소매를 잡았다. 작은 박목장에 양이 몇 마리 있더군. 홈즈가 말했다. 양은 누가 돌보나? 그건 제 일입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한 점은 없었나? 글쎄요, 별일은 아닙니다만 3마리가 다리를 약간 절게 됐어요.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두 손을 마주대고 비비는 걸 보니 매우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판이 났네. 왓슨, 이제 다 됐어. 홈즈가 내 팔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레고리 경이 양들 사이에 돌고 있는 희한한 돌림병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군요. 출발하세, 마부 양반. 로스 대령은 여전히 내 친구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레고리 경위의 얼굴을 보니 경위가 홈즈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경위가 물었다.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일도 있습니까? 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도 있었죠. 개는 밤중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이죠. 셜록 홈즈가 말했다. 나흘 후 홈즈와 나는 웨식스컵 경마대회를 보기 위해 다시 열차를 타고 윈체스터로 향하고 있었다. 약속한 대로 기차역 바깥에서 로스 대령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드래그마 차를 타고 교회의 경마장으로 향했다. 로스 대령의 표정은 심각했고 태도도 몹시 차가웠다. 실버 블레이즈는 털끝도 보이지 않았소. 로스 대령이 말했다.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홈즈가 물었다. 로스 대령은 크게 화를 냈다. 20년이나 경마 일을 했소. 이때까지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소. 대령이 말했다. 하얀 이마와 앞다리의 반점을 보면 어린아이라도 실버 블레이즈를 알아볼 거요. 배당률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요. 어제는 15대 1이었는데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은 3대 1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는 모양이군. 확실해. 홈즈가 말했다. 드래그 마차가 경마장 안으로 들어가 정면 특별 관람석 근처에 서자 나는 출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마 진행 순서표를 훑어봤다. 웨식스컵 경마대회 출전비 경주마당 50파운드 상금 1착
1000파운드, 2착 300파운드, 3착 200파운드. 신경주로 약 2.6km. 1번마 히스 뉴턴의 니그로, 2번마 워드로 대령의 퓨질리스트, 3번마 백워터경의 데즈버러, 4번마 로스 대령의 실버 블레이즈, 5번마 벨머로 공작의 아이리스, 6번마 싱글퍼드경의 레스퍼. 당신이 한 말에 모든 희망을 걸고 다른 말을 출전시키지 않았소. 로스 대령이 말했다. 아니 저게 뭐지? 실버 블레이즈가 우승 예상마라고. 실버 블레이즈 5대4.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실버 블레이즈 5대4. 데즈버러 5대15. 나머지 5대4.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쳤다. 모두 6필이군요. 전부 6필이라고요. 그럼 내 말도 출전하는 거군요. 로스 대령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런데 말이 보이지 않는군. 빨강 재킷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소. 5필만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말이 실버 블레이즈일 겁니다. 내가 말하자마자 힘이 넘쳐 보이는 암갈색 말이 검량을 마치고 천천히 구보하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말 위에는 로스 대령의 고유색으로 알려진 검정 모자와 빨강 재킷을 걸친 기수가 타고 있었다. 저건 내 말이 아니오. 마주가 외쳤다. 저 녀석은 몸에 흰색 반점이 없잖소. 홈주씨 무슨 짓을 한 거요? 자자, 어떻게 하는지 보기나 합시다. 내 친구가 침착하게 말했다. 잠시 동안 홈즈는 내 쌍안경으로 경주를 바라봤다. 최고야. 훌륭한 출발이었어. 홈즈가 갑자기 외쳤다. 저기 있어. 곡선 코스를 돌았어. 경주마들이 직선 코스에 들어서자 드래그 마차에서 그 대단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6필이 서로 가까이 달리고 있어 카펫 한 장으로 말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중간에 케이플턴 마구간에 노란 슬리브를 입은 데즈버러가 선두로 나섰다. 그러나 경주마들이 우리 앞을 지나기도 전에 데즈버러가 힘을 다 소진해 로스 대령의 말이 갑자기 치고 나오더니 6마신이라는 상당히 큰 차이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벨머로 공작의 아이리스는 한참 만에 3위로 들어왔다. 어쨌든 이겼소. 로스 대령은 두 눈을 비비며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요. 이제 그만 털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홈주씨? 당연히 그래야죠, 대령. 모든 사실은 조금 있다 알게 될 겁니다. 모두 가서 말을 보죠. 여기 있군요. 마주와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검량소로 들어가면서 홈즈가 말을 이었다. 말의 얼굴과 다리를 에탄올로 씻어주면 예전과 다름없는 경주마 실버 블레이즈일 겁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군요. 한 경마 사기꾼의 수중에서 녀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무릅쓰고 넘겨받자마자 녀석을 출전하게 했죠. 이봐요, 홈주씨.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소. 말은 아주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점은 대단히 미안하오. 내 말을 되찾아 주다니 정말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당신이 스트레이커의 살해범을 잡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이미 잡았습니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로스 대령과 나는 깜짝 놀라서 홈즈를 쳐다봤다. 잡았다고 했소. 그럼 그자는 어디 있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 말이오?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로스 대령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진 건 잘 알고 있어, 홈주씨. 대령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지나친 농담을 하고 있거나 모욕을 주는 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군요. 셜록 홈즈가 소리내 웃었다.
대령을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진짜 살인자는 바로 대령 뒤에 서 있습니다. 홈즈는 대령을 지나 순종마의 윤기가 흐르는 목덜미에 손을 얹었다. 말이라니. 로스 대령과 내가 동시에 외쳤다. 그렇습니다. 이 녀석이었어요. 제가 정당 방위였다고 말씀드리면 죄가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존 스트레이커는 당신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이 울리는군요. 다음 경주에서 조금 딸 것 같으니 긴 설명은 이따가 적당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폴먼식 침대차에 앉아 런던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이 나뿐만 아니라 로스 대령에게도 짧은 여행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월요일 밤 다트모어 경마 훈련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 친구 홈즈의 이야기를 들으며 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홈즈는 사건을 해결한 과정도 설명해 주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홈즈가 말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세운 가설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암시하는 바가 있었는데 다른 사소한 내용들에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였을 뿐이죠. 나는 피츠로이 심슨이 범인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데번셔에 갔습니다. 물론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존 스트레이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차에 앉아있는 동안 양고기 카레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들 마차에서 내린 후에도 내가 멍하니 마차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명백한 단서를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어이가 없더군요. 난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 수가 없군요. 로스 대령이 말했다. 내 추리 사슬의 첫 연결고리였죠. 분말로 만든 아편은 아무런 맛이 없는 물질이 아닙니다. 맛이 비위에 거슬리진 않지만 눈치챌 수 있을 정도죠. 일반 음식에 넣으면 누구라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카레는 아편 맛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을 거예요. 외부인인 피츠로이 심슨이 그날 밤 조련사 집에서 저녁 식사로 카레를 먹도록 했다고는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편 맛을 숨길 수 있는 요리가 나온 바로 그날 피츠로이 심슨이 아편 분말을 가져왔다고 가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심슨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이커와 그의 아내를 주목해 봅시다. 이 둘은 유일하게 저녁으로 양고기 카레 요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편은 마구간을 지키던 마부 청년에게 줄 요리를 따로 챙긴 후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리를 먹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녀 몰래 요리에 손을 댔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개가 짖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리가 정확하면 예외 없이 또 다른 추리를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심슨이 등장했을 때 개는 마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 말을 끌고 나갔는데도 개는 다락에서 자고 있던 마부들을 깨울 정도로 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밤의 방문객은 개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존 스트레이커가 한밤중에 마구간에 가서 실버 블레이즈를 끌고 나갔다고 이미 확신했죠. 아니,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부정한 목적이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왜 마부 청년에게 약을 먹였겠습니까? 하지만 이유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련사들이 대리인을 통해 상대 경주마의 우승에 돈을 건 다음 부정한 방법을 써서 우승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거액을 챙긴 사건들이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했죠. 기수가 고삐를 당기기도 하고 말이죠.
좀 더 확실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기도 하죠. 이 사건에서는 어떤 수법이었을까요? 나는 스트레이커의 주머니 속 소지품이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을 주었죠. 죽은 남자 손에서 발견된 특이한 칼을 잊지 않으셨죠? 제정신인 사람은 무기로 택할 리 없는 칼이죠. 왓슨 선생이 말했듯이 외과에서도 매우 정교한 수술에나 사용하는 메스 종류였죠. 사건 당일 밤 정교한 수술을 위해 쓸 물건이었던 겁니다. 로스 대령도 경마 경력이 풍부하시니 말 허벅지 뒤쪽에 경미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걸 아실 테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려면 피하층에다 상처를 내죠. 그렇게 상처를 입은 말은 다리를 약간 절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 중 무리해서 근육을 접질렀거나 류머티즘 기운이 있다고 여길 뿐 부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악랄한 놈 같으니라고 로스 대령이 소리쳤다. 존 스트레이커가 말을 황무지로 끌고 나간 이유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운 센 동물이 칼에 찔리는 걸 느끼면 골아 떨어진 사람들이라도 분명히 깰 정도로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 안이 아닌 바깥에서 해야 했겠죠. 내가 눈이 멀었소. 로스 대령이 외쳤다. 양초가 필요했고 성냥에 불을 붙인 이유도 그 때문이군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스트레이커의 소지품을 살펴보고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동기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운이 따라줬습니다. 대령, 당신도 남자들은 자기 주머니 곳곳에 다른 사람들의 청구서 따위는 넣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청구서를 정산하는 것만도 벅차니까요. 나는 스트레이커가 딴 살림을 차려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구서 명세서를 보니 이 사건에 아주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진 여자가 관련되어 있었죠. 대령이 고용인에게 후했다 해도 스트레이커가 아내에게 20기니짜리 외출복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드레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물건이 부인에게 온 것이 아님을 확신했죠. 의상실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고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가지고 그곳에 들러 더비셔가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냈죠. 그때부터 모든 건 빤했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촛불이 눈에 띄지 않는 움푹한 장소로 말을 끌고 갔습니다. 도망치다가 심스는 넥타이를 떨어뜨렸는데 스트레이커가 어디다 쓸 요량으로 그 넥타이를 주었죠. 아마도 말의 다리를 잡아매는 데 쓰려고 했을 겁니다. 스트레이커는 움푹 파인 땅에 내려가서 말 뒤에 자리를 잡고 불을 켰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번쩍이는 불에 말이 놀랐고 기묘한 동물적인 본능으로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뒷발길질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강철 편자가 스트레이커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죠. 비가 오고 있었지만 정교한 작업을 위해 이미 외투를 벗은 상태였죠. 그래서 쓰러지면서 자기 칼로 허벅지를 베인 겁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훌륭해. 로스 대령이 외쳤다. 아주 훌륭합니다. 마치 홈즈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군요. 마지막 추리는 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이커 같이 빈틈없는 사람이 연습도 하지 않고 힘줄을 자르는 정교한 일을 시도할 리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그럼 무엇을 상대로 연습했을까? 양이 눈에 띄어서 물어봤더니 내 추측이 맞았습니다. 내 추측이 옳아서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죠. 홈즈 씨, 정말 완벽하게 밝혀내셨군요.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는 의상실에 들렀습니다. 스트레이커를 더비셔라는 이름의 우수 고객이라고 확인해 주더군요. 값비싼 드레스를 아주 좋아하는 세련된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그 여인이 스트레이커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한심한 범행을 계획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즈 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스 대령이 외쳤다. 실버 블레이즈는 어디에 있었소? 아, 말은 달아났습니다. 대령의 어느 이웃이 돌봐줬죠. 그 점에서 특별히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클래펌 교차로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빅토리아역까지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대령, 저희 집에서 시가라도 피우시겠어요? 흥미를 끌만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